극단적인 수학 교수 현상.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파즈 효과.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 때문에 풀이에 대한 명백한 힌트를 주거나 유도 질문을 하거나 문제와 함께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 구성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학습 환경을 일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습 지도에서 흔히 일어나는 지식의 개인화와 문맥화 및 탈문맥화의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방편적 조치의 예입니다. 토파즈 효과에서 토파즈가 보석 이름처럼 생각돼서 보석을 준다, 힌트를 준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르댕 효과. 학생과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하여 토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이나 대답이 사실은 평범한 단서나 의미로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의 그러한 반응을 어떤 수학적 지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곧 어떤 수학적 지식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생의 개인화와 문맥화 및 탈개인화와 탈문맥화 과정을 과대평가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메타인지적 이동. 진정한 수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 교수학적 고안물이나 발견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교사의 교수학적인 노력의 초점이 수학적 지식 그 자체로부터 그가 고안한 교수학적 수단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생의 개인화 문맥화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입니다. 형식적 고착. 네 번째, 형식적 고착입니다. 메타인지적 이동과 반대로 지식의 전달에서 개인화 문맥화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이를 간과하고 논리적 형식적으로 표현된 수학적 지식을 곧바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맥화는 배경화라고도 합니다. 반교수학적 전도. 프로이덴탈은 전통적인 수학 교육에서와 같은 기성의 닫힌 지식 체계에 따른 수학의 지도, 구체화를 통한 개념 형성을 위한 지도, 나아가 세수학의 EIS 방법론을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규정합니다. 세수학에서와 같이 전문학자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를 통하여 지도하여 곧바로 개념 형성을 시도하거나 기성수학의 위계 구조에 따라 일반적인 빈약한 구조에서 특수한 풍부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은 반교수학적 전도입니다. 유클리드 원론은 자연스러운 기하학적 사고의 발생 순서를 뒤집어 정의, 공리, 공준, 정리 형식의 공리적 전개 양식으로 체계화한 교과서입니다. 이러한 기하의 연역적 전개는 기하학적 지식을 탈개인화된 공적인 학문적 지식으로 변환시킨 것인 바 프로이덴탈이 지적한 반교수학적인 전도가 발생합니다. 프로이덴탈은 기성수학의 형식적 전개 순서에 따라 교재를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연역적 전개 양식을 반교수학적 전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정식 풀이에서의 분석 종합법. 데카르트는 방정식 풀이의 규칙 4가지로 첫 번째, 우선 문제를 잘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어떤 미지인 양, 곧 수를 결정하는 문제로 환원하여라 라고 했고, 두 번째, 문제가 풀렸다고 보고 조건에 따라서 미지인 것과 자료 사이에 성립하여야 할 모든 관계를 적절한 순서로 그려보면서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개관하여라. 다음 세 번째, 같은 양을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건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미지인 것 사이에 성립하는 방정식을 얻도록 하라. 결국 조건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미지인 것의 개수만큼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얻어라. 네 번째, 연립방정식을 한 방정식으로 환원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풀렸다고 보고, 자, 이 부분은 원래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인 명제도 되고 거짓인 명제도 되는 명제함수인데, 방정식을 풀 때에는 그 방정식이 이미 풀린 것으로 가정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방정식을 변형하므로
이 방법은 분석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법. 구하거나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구하거나 증명한 것처럼 가정하고 그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하고 다시 그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하기를 계속하여 이미 알고 있는 명제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풀이 계획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종합법. 분석의 과정을 거꾸로 하여 분석에서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 곧 이미 알려져 있거나 참인 것으로 가정한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분석 과정을 거꾸로 밟아감으로써 마지막에 요구하는 명제에 도달하는 과정. 종합법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수학사 도입의 필요성. 첫 번째, 수학의 유용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외적인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연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 내적인 요구에 의해서 발전했다는 수학의 유용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학의 인간화 도모. 다음 세 번째, 수학의 문화적 가치 인식. 네 번째, 수학학습의 어려움 이해. 다섯 번째,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여섯 번째, 수학에 대한 흥미 유도가 있습니다. 수학 수업의 새로운 방향. 첫 번째, 구성주의 수업. 수학학습은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의 전수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생들 자신의 자발적인 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협동 수업. 학생들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의미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문제 해결에서도 역시 개인별로 문제를 푸는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별로 문제를 푸는 활동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수업.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습은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의 숙달을 위한 것이고 발문은 주어진 개념이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수학적 내용의 응용성과 연결성 강조. 수학을 학습하는 중요한 이유는 수학적 지식을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응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재는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산기와 컴퓨터와 같은 교육공학의 사용. 여섯 번째, 평가와 수업의 통합. 평가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수업 내용 및 수업 방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메타인지적 발문의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수학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강조. 교사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이 장시간 걸쳐 해결하는 과제도 제시해야 하며 적절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만인을 위한 수학. 수학이라는 과목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 정치적, 사회적 결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민주국가에서는 정보를 잘 갖춘 유권자가 되기 위해 최근의 여러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필요합니다. 시각화를 활용할 때 장점 3가지. 첫째, 시각적인 자료는 수학적인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직관적 인지와 즉시성과 자명성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학생의 직관적 사고력에 영향을 준다.
둘째, 시각적인 자료는 수학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 된다. 셋째, 사고 영역 내에서 쉽게 지각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을 이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단서나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하는 예측 직관을 경험할 수 있다. 역사 발생적 원리. 역사 발생적 원리란 수학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단축된 형태의 가상적인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수학화 과정을 재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교재 구성 원리입니다. 역사 발생적 원리는 수학을 완성된 생산품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발생 과정, 곧 수학화 과정을 되밟게 함으로써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역사 발생적 원리의 인식론적 바탕은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단축된 형태로 반복한다는 생물학적 원리, 다원주의자인 해켈이 제기한 재현의 원리입니다. 개인의 수학적 사고의 발달은 수학의 역사 자체를 따라서 개인의 지식교육은 인류의 지식 발생과 같은 코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교사는 인류의 대역적인 학습과정, 곧 수학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역사 발생적 원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수학은 인류의 끊임없는 상상과 창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들을 만들고 구성해 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학습 분위기를 연출해야 합니다. 역사 발생적 원리를 활용한 함수의 지도. 프로이덴탈은 구체적인 자연과 사회현상의 변화로부터 함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인 수학화 과정을 재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현상에서 함수 관계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서 제시하여 현실 속에 함수가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하여 비례 관계의 함수 관계를 보이고 그 다음 함수의 종속관계 그리고 함수의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로 점진적인 수학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추론.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유작용을 말합니다. 귀납추론, 관찰, 실험, 측정, 구체적 조작 등을 통하여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인 다음에 이 사례들이 속한 전체 범주의 대상들에 대해 그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추론입니다. 유비추론,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서로 유사할 때 A에서 성립하는 성질과 유사한 성질이 대상 B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추론입니다. 연역추론,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사실이나 보다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추론입니다. 유비추론의 종류.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이전에 풀었던 유사한 문제를 기초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이전에 경험했던 유사한 지식에 관계시키고 이를 기초로 하여 추론합니다. 세 번째, 이전의 지식에 연결시킴으로써 친근한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친근한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봄으로써 낯선 것 같이 보이게 합니다. 네 번째, 관계로 이루어진 두 개 이상의 집합 간에 어떤 대응을 만들어냄으로써 미지의 요소를 알아냅니다.
학교 수학은 먼저 귀납 추론에 의해 재발견한 다음 연역 추론으로 재확립하도록 학습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관찰하고 숙고하고 반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찾아내어 이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모순 없이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야 합니다. 추론하는 실제적인 사고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추론하는 사고 방법을 실제로 구사하는 경험을 시켜야 하며 교사의 모범적인 사고 방법을 모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먼저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예를 연구하여 제시해주고 적절한 질문과 권고를 통해 아동들의 사고를 자극하여 의도된 추측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형식부력의 원리. 형식부력의 원리란 기본적인 성질이 유지되도록 대수적인 구조를 확장하는 것으로 프로이덴탈은 대수적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납적 외서법. 귀납적 외서법은 수의 연산을 확장하기 위해 이미 확립된 연산의 결과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발견된 패턴이 새롭게 확장된 체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식적 외서법. 새로운 수를 방정식의 해로 형식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기호를 붙이고 확장하는 방식을 형식적 외서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로서 i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수적 형식부력의 원리, 그리고 기하학적 대수학적 형식부력의 원리. 형식부력의 원리에 따른 지수의 확장 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형식부력의 원리는 기호산술에서 추상대수로 발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대수적 구조를 통해서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대수적 구조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식부력의 원리에 따른 확장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이 실제 교수 지도에 필수적입니다. 형식부력의 원리를 통해 새로운 대수적 구조가 발견되므로 형식부력의 원리는 하나의 발견술입니다. 그리고 발견의 방식은 기존의 연산 법칙이 확장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찾아 연산을 다시 정의하고 이로부터 확장된 연산 법칙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식부력의 원리는 기존 정의의 어떤 성질을 보존하면서 기존 정의를 확장시켜 보다 일반적인 정의를 만들려고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형식부력의 원리의 발견적 측면에는 뭐뭐면 뭐뭐이다 라는 가설 연역적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가설 연역적 사고력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